할인이 생일 선물이 왜 수취급으로 돌아왔니? 굳이 미리 상의 없이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손녀 선물마저 거부당한 75세 할머니, 내가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면 문 안 열어드려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문전박대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선택한 충격적인 복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생각할 거리를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75세 이순희는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손녀 할인이의 생일을 위해 정성스럽게 골라보낸 책 세트였는데 지금은 빨간 스티커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수치 거부.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순희는 무릎을 굽혀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던 책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테이프도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아직도 그녀가 정성스럽게 써넣은 할인이의 이름과 생일 축하 메시지가 선명했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골라준 책들이야 많이 읽고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적힌 손편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박스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혹시 실수일까요? 아마 민수와 다영이 바빠서 택배를 받지 못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수치 거부를 했을까요? 이순희는 애써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스티커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동화책과 학습 만화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할인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나씩 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책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손녀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었어요. 이순희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민수야 할인이 생일 선물로 보낸 책이 반송되어 왔는데 왜 받지 않았니? 아, 그거요? 다영이가 받기 싫다고 해서요. 요즘 아이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보낸 선물인데.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굳이 미리 상의 없이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순희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상의 없이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거실 창문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이순희는 박스를 다시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두고 나서도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됐어요. 손녀에게 선물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니?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니? 이순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집이 좀 어수선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이순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의 없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었나 봅니다. 이순희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전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했는데 최근에는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손녀 할인이도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이순희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어봤어요. 며칠 전 할인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은 고맙다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다른 날들의 대화를 쭉 올려보니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는 답이 성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게 말이에요. 이순희는 핸드폰을 덮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간단히 미역국과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빨간 스티커가 눈에 밟혔습니다. 수치 거부라는 말이 단순히 택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을 거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순이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요? 손녀 생일 선물도 부담스러워했을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녀에게 선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순이는 방 한쪽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희미해진 통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20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도 못 넣던 달들이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민수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순이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지하철역 앞에서 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계단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민수 대학 등록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어요. 이순이는 서랍 깊숙이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힌 수입과 지출 내역들이 빼곡했어요. 민수 등록금 500만 원, 민수 생활비 30만 원, 민수 교재비 15만 원이라고 적힌 글씨들을 보니 그때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도 기억났어요.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덕분이라고 하던 민수의 얼굴이 선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이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줬어요. 신혼집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챙겨서 장만해줬습니다. 며느리 다영이도 그때는 고마워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어요라고 했던 다영이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영이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할인이 학원비를 물어봤을 때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지원해준 자신을 간섭한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간섭을 했나? 내 손녀인데. 어머니, 제 아이예요. 저희 방식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다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이는 그때도 말문이 막혔어요. 이순이는 가계부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줬어요. 100일 돌생일마다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도왔고 어린이집 등하원도 자주 맡아서 했어요. 내가 집을 마련해준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좀 더 좋은 곳에서 살라고 집을 사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떠오른 또 다른 기억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다영이가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순이는 주저없이 학원비를 지원해줬어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까지 할인이가 원하는 건 다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순이는 통장과 가계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돈들로 지금 민수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자신은 편하지 못했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지난주 민수와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다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니?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니? 그냥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매번 반찬 가져오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지 부담스럽다는 게 뭐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거리를 두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거리를 두라고? 이순이는 그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리를 두라니 자식이 어미한테 할 소리였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살면서 나한테 거리를 두라고 하다니요. 이순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간섭이라니, 부담스럽다니, 거리를 두라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예전보다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게 됐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송된 택배를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순이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건강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도 생각해야 할 때인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순이는 냉장고에서 미역국과 갈치조림을 담은 용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정성스럽게 끓인 국과 조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반찬을 가져가면 민수도 다영이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 다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 갈치조림이랑 미역국이야. 그런데 어머니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먹잖아. 다영이는 용기를 받으면서도 표정이 별로였어요. 사실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이런 음식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기름기도 많고. 다이어트라니 갈치조림이 뭐가 그렇게 기름기가 많다고 그러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거든요. 이순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이순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반찬 가져다 줬는데 다영이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더라. 아, 그거요. 엄마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바빠서요. 회사 일도 많고 할인이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바쁘고. 그래도 반찬은 해놨을 때 갖다 줘야 맛있게 먹지 않겠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식단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다영이가 영양사 상담도 받고 메뉴도 짜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해준 음식은 먹기 싫다는 얘기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면 다 되는 거니? 어미가 해준 밥도 계획에 맞아야 먹는 거니? 엄마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찬을 해다 줬는데. 엄마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자립해서 살고 싶거든요. 자립이 뭐니? 반찬 해다 주는 게 자립을 방해한다는 얘기니?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순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자립이라니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살면서 무슨 자립이야. 이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줬는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니요. 갑자기 온다니 미리 연락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다영이도 어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민수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할인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였나요? 아니면 다영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이순희는 생각해봐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점점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학예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영이가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할인이 학예회 다음 주 토요일 2시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이순희는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할머니도 갈게. 우리 할인이 공연 꼭 보고 싶어. 그런데 한참 후에 다영이에게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자리가 많지 않아서 가족들만 참석하려고 하거든요. 가족이 뭐야? 나는 가족이 아니니? 그런 게 아니라 할인이 친구들 부모님도 많이 오시고 해서 자리가 협소해요. 그럼 미리 말하지 왜 단체방에 많이 와달라고 했어.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순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학예회도 이제 맘대로 볼 수 없게 되었나 봅니다. 나는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돈으로 사준 집에 사는 내 아들 며느리한테 손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대접이었어요. 손님이라면 최소한 예의는 지키잖아요. 이순희는 거실 창문으로 나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할인이 또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정작 자신은 손녀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해줘서 잘못된 건가요? 이순희는 자문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간섭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다영이가 올린 긴 글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 방문하실 때는 미리 하루 전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저희에게도 부담이 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주간 스케줄표 이미지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할인이 학원 시간과 가족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맘대로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민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 네, 봤어요. 이게 뭐니? 내가 언제 갑작스럽게 갔다고? 이런 공지를 올리는 거야? 엄마 다영이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뭐야? 어미가 자식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큰일이니? 엄마 요즘 정말 바쁘거든요. 할인이 학원도 많고 다영이도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저런 약속이 많아서. 그럼 내가 언제 방해했니? 반찬 갖다 주고 금방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냥 서로 편하자는 얘기죠. 이순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니?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살면서 나를 불편해한다고? 엄마 또 그 얘기 하시네요. 집 얘기는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만하라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집을 마련해줬는데. 과거 얘기 끄집어내봐야 뭐해요?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이순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이라니요. 너희 집이라니?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니? 엄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면 어쩔 건데? 엄마 전화 끊을게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민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순희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시 가족 대화방을 열어봤어요. 아직 누구도 다영이 메시지에 답장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순희는 분노를 참으며 메시지를 타이핑했어요.
나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니?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시원했어요. 하지만 곧 다영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워낙 바빠서 갑자기 오시면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해서요.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니? 내가 언제 모셔달라고 했니? 그게 아니라 예의상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순이는 더 이상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리 연락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녁 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전화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영이한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과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가족 단톡방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다영이도 상처받거든요. 상처받기는 내가 더 받았어.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살면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엄마 정말 그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지겨워요. 내가 한 얘기가 지겹다고? 네, 지겨워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니까. 이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겨워한다니 자식이 어미한테 지겹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너 지금 어미한테 지겹다고 했니?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사과하세요. 다영이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세요. 이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과는 개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너희들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엄마 말씀 진짜 심하시네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면 문 안 열어드릴게요. 이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 안 열어준다니요. 너 지금 나한테 문 안 열어준다고 했니? 내 집인데. 엄마 집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그럼 이사 나가, 당장 이사 나가라고. 민수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순이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이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내 피를 나눈 자식한테서 말이죠. 며칠 후 이순이는 우연히 동네에서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인아, 우리 공주 학원 끝났구나. 네, 피아노 학원 다녀왔어요. 할머니 내일 발표회 오실 거예요? 이순이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발표회에서 배제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꼭 보러 갈게. 우리 할인이 연주하는 거 들어야지. 정말요, 너무 좋아요. 엄마가 할머니는 바쁘실 거라고 했는데. 이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다영이가 아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안 바빠. 우리 할인이 발표회가 제일 중요해. 그때 다영이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께 인사드렸으면 이제 가자, 늦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순이는 다영이를 노려봤어요. 다영아, 할인이가 내일 발표회 온다고 하던데. 아, 그거요.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자리가 정말 없어서요. 자리가 없다니. 그럼 누가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민수 오빠 그리고 할인이 친구 엄마들이요. 친구 엄마는 가고 할머니는 못 가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할인이가 듣고 있어요. 할인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할머니 왜 못 와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다영이가 아이를 다독였어요. 할인아, 할머니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순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중요한 일 없어.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은 건 우리 할인이 피아노 치는 거야. 다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랑 왜 싸워요? 무서워요. 다영이가 아이를 안으며 이순이를 째려봤어요. 어머니 보세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이래서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무서워하게 만든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다영이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 주세요. 이런 일 생기지 않게요. 이순이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는 내일인데 정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순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수야, 할인이 발표회 내일이지? 네, 그런데 왜요? 할머니도 가면 안 되니? 엄마 이미 다영이가 말했잖아요. 자리가 없다고. 자리가 없어도 서서 보면 되잖아. 내 손녀인데.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다른 학부모들도 있고 해서 가족들만 가기로 했다니까요. 가족이 뭐야? 나는 가족이 아니니? 엄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냥 이번엔 좀 참아주세요. 참으라니. 내가 뭘 참아야 하는데? 이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손녀 발표회도 맘대로 못 보게 하면서 참으라고.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우기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우기는 게 아니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지. 무슨 권리요? 할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순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 이게 자식이 할 말이니? 엄마 전화 끊을게요. 내일 발표회 잘 돼야 하는데.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민수는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이순이는 집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학교 쪽을 내다봤습니다. 지금쯤 할인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까요?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다영이가 SNS에 사진을 올렸더군요. 할인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진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에는 할인이를 가운데로 민수와 다영이 그리고 다영이 부모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아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최고 할인이 연주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순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해서 더 좋았겠어요. 할인이 정말 예뻐요. 사랑스러운 가족이네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이순이는 댓글을 달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댓글을 달면 다영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거든요. 핸드폰을 덮고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거실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을까요? 이순이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SNS에 올라온 행복한 가족 사진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에도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영이가 가족 대화방에 또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할인이가 상을 받은 사진이었어요. 할인이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모든 분들 응원 감사합니다. 이순이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과연 자신의 축하를 진심으로 받을까요? 결국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할인이 축하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아무도 이순이의 메시지에 답장을 달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인 것처럼요. 이순이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서 사라진 존재나 다름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들네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를 너무 홀대해서요. 어르신 혹시 전세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돈 주고 산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살게 해줬는데, 이제는 저보고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해요. 상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소유권이 어르신 명의시라면 언제든지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거든요. 이순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법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집이 어르신 소유라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 집이라고 우기거든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최우선이에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이니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아드님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이순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파시려고요? 네,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소유권자이시니까 언제든지 매각하실 수 있어요. 다만 현재 거주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를 줘야 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집값도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가격에 팔리실 수 있을 거고요. 이순희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요.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일이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니까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변호사는 이순희의 각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떼어오시고 집 시세도 알아봐야겠네요. 이순희는 그 길로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니 확실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소유자 이순희. 그 글자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몇 곳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알아봤어요. 이 아파트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한 1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10억이나요? 내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아서 인기가 많거든요. 이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군요. 그럼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급하시면 한두 주 안에도 계약할 수 있어요. 매물만 내놓으면 바로 연락 올 거예요. 이순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집 팔기로 했어. 네,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 봤어. 더 이상 너희들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엄마 정신 나간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내 집이야. 내 집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엄마, 농담 그만하시고 진지하게 얘기해요. 농담 아니야. 내일 부동산에 매물 내놓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잖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가 살 곳이 없어지는데. 그럼 다른 집 구하면 되지. 원래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사 갈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 다영이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할인이는 어쩌고요. 아이가 전학을 가야 하는데. 할인이 걱정은 너희들이 하는 거지. 나는 내 걱정부터 하겠어.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 이순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집만은 팔지 마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이순이는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핸드폰을 끄고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도장을 보며 이순이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이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통화했던 이순희입니다. 매물 내놓으려고 왔어요. 아, 네 어르신 서류 다 가져오셨어요? 네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도장 다 있어요. 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 다 됐네요. 그럼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이 가격이면 금세 나갈 거예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지부진하고 싶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침부터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부동산에 다녀왔어. 매물 올렸다. 정말로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야. 더 이상 농담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하라고 하시면.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시간 줄 테니까 다른 집 알아봐. 시간이 얼마나요? 한 달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한 달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나도 이 나이에 새로 살 집 구해야 해.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야. 이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 돌릴 생각 없으세요?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저희가 그 집을 사면 안 돼요? 민수의 제안에 이순이는 코웃음 쳤어요. 너희가 그 집을 사다니. 돈이 있어? 10억을 어디서 구할 건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 그럼 지금까지 공짜로 살던 집을 이제 와서 돈 주고 사겠다는 거야? 공짜라니요. 저희도 관리비랑 이런저런 비용은 다 냈거든요. 관리비 낸 게 집값이야? 웃기지도 않아. 엄마 너무 심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았는데.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나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하는 게 노력이야?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순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이 뭐야? 지금까지 몇 번의 마지막이었는데 또 마지막이야?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앞으로가 없어. 이미 끝났어.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다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 집을 파신다고요. 그래, 이미 매물로 올렸어.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고. 너희 집이 되는 건 아니야.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래도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할인이도 있고. 할인이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산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말 모르겠어? 그럼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다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갑자기라니.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저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조금 바빴을 뿐인데. 바빴다고 조금? 바빴을 뿐이라고? 이순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치 거부에 미리 연락하라는 것까지 바빠서 그런 거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 낮추라고? 내가 내 집 팔겠다는데 목소리 낮추라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라니?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법적 문제야?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 권리가 있거든요. 세입자 권리 웃기지 마. 공짜로 살면서 무슨 세입자야? 어쨌든 하루아침에 쫓아낼 수는 없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한 달 시간 주겠다고 했잖아. 한 달로 뭘 해요? 집 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알바 아니야. 이순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겠어? 그럼 말해보세요. 저희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이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녀 선물 수취 거부하고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발표회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게 잘못이 아니야? 그건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럼 다 용서가 되는 거야?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세요? 큰일이 아니라니. 너희들한테는 큰일이 아니겠지. 나한테는 큰일이야.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집만은 팔지 마세요. 이순이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니. 이미 늦었어. 더 이상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저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무릎 꿇지도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엄마, 정말 끝인 거예요? 끝이야.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후회 없어. 오히려 시원해.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순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의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매자는 신혼부부였는데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정말 좋은 가격에 나갔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빨리 처리됐어요. 구매자가 다음 주부터 입주한다고 하니까 열쇠는 그때 넘겨드리면 돼요. 알겠어요. 이순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네 식구들은 이미 며칠 전에 이사를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이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한없이 넓어 보였어요. 민수네가 쓰던 가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깔끔했습니다. 이순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었죠.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까지 생기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집이 감옥 같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눈치를 봐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 했죠. 이제야 다시 내 집다운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정말 끝까지 마음 안 바뀌실 거죠? 응, 이미 계약 끝났어. 다음 주에 새 주인이 들어와. 알겠어요. 그럼 열쇠는 언제 드릴까요? 부동산에서 가져갈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후회할 게 뭐가 있니? 이제야 속이 시원해. 엄마, 저희 새 집 주소 알려드릴까요? 됐어. 필요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하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엄마, 저희도 이사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이순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만의 첫날, 이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순이는 새로 산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도 창가에 놓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작은 서점에 들러 책도 한 권 샀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에는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마 민수일 텐데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순이는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산 적이 없었어. 이제는 다를 거예요. 90까지 살더라도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번 만나실 수 없을까요? 이순이는 문자를 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할인이한테 할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줘. 할인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영이에게서 또 답장이 왔지만 이순이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순이는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도 존중이 없으면 남보다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더욱 깊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킨다. 그 생각과 함께 이순이는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화로운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